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요. 그날 저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인수 생각 있으시다면서요? 중개사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는 예전에 제 남편 불륜 상대였던 그 알바생이었고요. 저요? 저는 올해 49,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참 호구였죠. 28배 결혼해서 30 초반에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고 당신 힘드니까 내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 식당 하나 내자. 당신 손 마시면 대박 날걸? 맨날 이런 소리만 했지. 막상 움직이는 건 늘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주방 설거지 알바 다니고 마트에서 시식 알바하고 빵집에서 새벽에 반죽 치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하나 냈습니다. 간판에는 남편 이름 한 글자, 제 이름 한 글자 따서 예쁘게 붙여놓고 이제 우리도 진짜 부부 사업자다. 혼자 뿌듯해했죠. 근데요, 손님이 많아질수록 남편은 점점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했어요. 장사 마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할 수도 있지. 남자들도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근데 그 설마가 항상 문제죠. 남편이 자주 간다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가게 끝나고 거기 들를 때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날 새벽 저는 앞치마도 제대로 못 벗고 머리도 질끈 묶은 채로 그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제 남편이 치킨집 알바생이랑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손이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그 애는 제 남편 팔에 기대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쾅 열면서 들어가니까 둘 다 깜짝 놀라더니 멈칫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둘이?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오셨어요? 사장님.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죠. 남편은 제 눈도 제대로 안 보고 잔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버하지 마. 그냥 술 한잔 하는 거 가지고 왜 또 난리야. 손님이랑 직원이랑 술도 못 마셔? 그때 알바생이 중간에서 말리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언니. 오해하세요. 저희 그냥 친한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자의 촉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잖아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 옷에서 나는 냄새, 폰에 찍힌 메시지 몇 개, 결국 다 찾아냈습니다. 오빠 오늘도 힘들었지? 나 오빠가 해준 볶음밥 먹고 싶어.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죠? 이 정도면 굳이 끝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고 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의심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 말 들으면서도 제가 잘못한 건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그냥 끝내자.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다. 각자 살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그냥 머릿속이 싹 식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빚만 제 몫이더라고요. 가게 명의도 남편 명의였고 대출도 남편이 받았지만 실제로 가게 돌리고 일하던 건 저였거든요. 너 알지? 가게는 나 명의인 거. 너 나가. 알바나 다시 하든가. 남편은 아주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치킨집 알바 출신 그 애가 당당하게 서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몸만 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랑 둘이 원룸 전세방 하나 구해서 들어가고 밤마다 중고 사이트 뒤져가며 중고 냉장고, 중고 밥솥, 중고 밥상 맞추고 낮에는 마트 시식 알바, 저녁에는 반찬 가게 설거지, 주말에는 떡집 포장 알바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영 씨는 손이 참 야무지다. 김치볶음 하나 해도 맛있어. 왜 본인 가게를 다시 안 해? 언제까지 남 가게만 살려줄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예전 남편 때문에 신용은 엉망이었고 어디서도 쉽게 돈을 빌려주질 않더라고요. 한번 실패하셨죠? 요즘 자영업 힘든 거 아시죠? 이 말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한 군데에서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래도 계속 식당 일하셨다면서요. 매출 계획서 잘 써오셨네요. 소액이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백반집이 처음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지하 반지하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낸 첫 번째 가게였어요. 오픈 첫날 저는 울면서 국을 끓였습니다. 이제 진짜 누구한테도 안 빼앗길 거야.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인생 다시 해볼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단골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조용히 혼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남자가 1명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항상 같은 메뉴만 시키는 손님.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랑 제육 반만 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 인생을 한 번 더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 손님은 일주일에 3번은 꼭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 근처에 밥집 하나 찾은 직장인이겠거니 했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양복 어깨가 다 젖은 채로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산이요? 저 남는 우산이 있나? 가게 구석을 뒤지다가 예전에 반찬 가게 사장님이 주신 홍보용 접이식 우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저는 좀 있다가 비 그치면 갈 거니까요. 제가 건네주니까 그 사람이 잠시 우산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사장님 우산이네요. 그럼 이건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걸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며칠 뒤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번에 우산 빌려주신 거 이걸로 갖겠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뭘 이런 걸 다 사와요. 비 오는 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뭘.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그날 중요한 계약에 안 늦었어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거든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게 문 닫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신 게 그 사람 이름은 정우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자,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괜히 눈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아, 우리 동지네요?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 씨는 퇴근 후에 가게에 자주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홀 정리라도 같이 해줬습니다. 사장님, 이 의자는 다리 좀 고쳐야겠어요. 손님들 앉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여기 메뉴판은 글자를 좀 키우는 게 어때요?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뭐든 하나하나 제 가게를 자기 일처럼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감하고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나영 씨. 네. 혹시 다시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거 완전히 포기하신 건 아니죠?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누굴 믿는 게, 다시 기대는 게. 정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일이거든요. 그 말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동거 끝에 조용히 가족들만 모아 작게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2번째 결혼식이었는데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애한테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때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요. 나영 씨 혼자 다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가게도 더 힘이 났습니다. 정우 씨가 쉬는 날마다 장부를 같이 보고 배달앱 리뷰도 하나하나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반지하 말고 언젠가 큰 길가로 나갑시다. 햇빛 잘 들어오는 데에 사장님 김치찌개 냄새 확 나는 그런 집으로. 그 말이 너무 꿈 같아서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건물주처럼 말하네. 우리 형편 알면서.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몇 년 뒤 정말로 우리 가게는 큰 길가 코너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월세는 조금 더 비쌌지만 손님이 훨씬 많아졌고 이제는 웬만한 시간대에는 줄까지 서는 집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주인이 여자가 참 야무져. 남편이 뒤에서 잘 받쳐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이 새로운 가게로 옮긴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한 분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리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혹시 인수 얘기 나오면 연락드리게요.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여자는 예전에 그 치킨집에서 일하던 그 불륜녀였습니다. 둘은 저를 보고도
처음엔 저인지 잘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반 드실래요? 아니면 자리만 보시겠어요? 전 남편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천천히 제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나영이냐? 그 한마디에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듣더니 입술을 얇게 말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끊어졌다가 다시 단단하게 이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중개사를 돌아봤습니다. 자리 괜찮네. 손님도 꽤 있고 권리금은 얼마라고 했지? 중개사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랑 상의는 해봐야죠. 지금 가게도 장사가 잘 돼서. 전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도 나 알잖아. 나 예전에 장사하던 사람인 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 피 뽑아가면서 장사하던 사람이겠지요. 그래서요? 제가 짧게 되물으니까 전 남편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도 있고 가게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얼마 받고 넘길 생각 있어? 옆에 있던 불륜녀 출신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 여기 장사 잘 돼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 금방 다른 데로 가요. 요즘 다 배달로 먹지. 누가 밖에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콱콱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물수건을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 가게 팔 생각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전 남편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현실 좀 봐. 너 혼자 몸으로 굴리는 식당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제 남편 정우 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 희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재혼했구나. 불륜녀가 위아래로 정우 씨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장님, 눈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에도 우리는 웃지만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여기 인수 보러 오신 거라고요? 중개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일단 임대 조건이랑 혹시라도 사장님이 권리금 생각 있으시면 맞춰볼 수 있나 해서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임대 조건이요? 그건 제가 결정해야죠. 전 남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왜? 가게 이름도 사업자도 다 나영이 이름으로 돼 있잖아. 정우 씨가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중개사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순간 공기가 쇠약하고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등기부에도 이 성함으로. 전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우 씨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 주인이라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이 건물 주인이야. 위층 카페도 옆 가게도 다. 불륜녀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우리한테 이런 말 안 했잖아. 여기 싸게 들어올 수 있다고. 전 남편이 중개사를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건 처음 듣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해줘요? 중개사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 백반집 사장님이랑 상해 먼저 하겠다고 하셔서 정우 씨가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 가게는 인수 계획 없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아끼는 가게라서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에는 이미 폐업 전력이 있는 분이나 임대료 밀린 전력이 있는 분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에 전 남편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차별이야. 장사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를 누구 피를 짜서 메꿨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제 전 남편이 순간 저를 향해 눈을 돌렸다가 다시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륜녀가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듯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 알아봐요. 여기 어차피 손님도 금방 빠질 것 같은데 뭘. 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요즘 배달 장사가 좋다면서요? 굳이 이런 낡은 백반집에 기웃거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제가 속으로 빵 터졌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중개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과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요. 예전처럼 울먹이는 얼굴이 아니라 꽤 괜찮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문을 닫으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얘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이 건물 산 거. 정우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영 씨 가게 자리가 언제 비게 될지 몰라서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언제 산 건데? 우리 결혼하고 2년 뒤쯤? 그때부터 차근차근 모아서요. 당신이 맨날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햇빛 잘 드는 1층에 내 간판 딱 걸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데 목이 꽉 메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남편이 뒷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후련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국물이 유난히 진하게 우러나는 기분이야. 정우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긴 누구 것도 아니고 당신 거예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빼앗길 거니까 걱정 마요. 그 말에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럽게 우는 눈물이 아니라 살았다, 진짜 살아냈다, 그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끔은요, 점심 피크 타임 때 가게 안이 북적북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생각이 나요. 예전에 나를 버리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구나. 어쩌면 인생이란 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 하나 생기는 거.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한번 버려졌던 여자가 다시 일어나서 차린 백반집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전 남편과 그 불륜녀는 이 집 밥 한 번 못 먹고 쫓겨난 맛집이기도 하고요.